앨런 로버트슨의 공부를 돕는 일이 내 생활 방식을 그렇게 많이 바꿔놓지는 않았다. 대학 수업이 있는 날 겸사겸사 만나 몇 시간 공부하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생활에 큰 지장은 없었다. 스터디 장소는 학교 근처 시내에 있는 구 산타페 캠퍼스의 총장실이었다. 우리는 꽤 죽이 잘 맞았다. 앨런이 3피스 양복을 단정하게 갖춰 입는 매우 성공한 은행가였던 반면 나는 말총머리에 청바지에 샌들을 신은 요가 수행자였다. 처음에는 이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지 전혀 예상되지 않았으나 알고 보니 앨런은 놀랄 만큼 마음이 따뜻하고 열린 사람이었다. 게다가 그는 내가 주는 도움을 정말로 고마워했다. 그래도 어색한 순간이 영 없지는 않았다. 내 봉사에 대한 비용 지급을 두고 첫 번째 문화적 충돌이 벌어졌다. 나는 공부를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받고 싶지 않다고 그에게 말했다. 그는 그럴 수 없다고 했지만 나는 한사코 거절했다. 그는 자신은 성공한 은행가이자 이제는 대학 총장인데 당신은 한 달에 장학금으로 받는 $250가 전부 아니냐며 나를 계속 설득했다. 그의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었고 내가 전 재산을 땅 사고 집 짓는 데 썼다는 것 역시 사실이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그의 공부를 돕는 것은 삶의 흐름에 나를 내맡기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나는 돈을 받고 싶지 않았다. 결국 앨런은 우리의 비금전적인 관계를 받아들였고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었다. 가끔 그가 내 집으로 와서 공부할 때면 함께 오랫동안 산책을 했다. 그는 내 독특한 삶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했고 나 역시 반듯한 양복 뒤에 숨은 이 특별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거웠다. 몇 번은 그의 부인의 저녁 식사를 초대받아 그의 집에 가기도 했다. 나는 점점 앨런과의 관계를 삶이 선사하는 그 마법 같은 선물 중 하나로 여기기 시작했다. 물론 처음에는 저항을 하긴 했지만 말이다. 앨런이 박사 논문 자격시험을 칠 수 있을 만큼 공부가 진행되었을 때였다. 그는 나도 자격시험을 쳐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로 나를 놀라게 만들었다. 나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다. 특히 그와 함께 공부한 과목이 전공 과목 3개 중 2개에 불과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다. 하지만 그는 결국 나는 그의 소망에 항복했다. 나는 우리가 같이 공부한 2 과목에 대해서만 시험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머지 하나는 다음을 기약하기로 했다. 그 다음이란 게 있다면 말이다. 그런데 대학에서 연락이 왔다. 행정실에서 실수로 나를 3 과목 시험에 다 접수시켰다고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내맡기는 것 말고는. 나는 내가 3번째 시험 보는 것을 왜 그렇게 꺼려하는지를 관찰했다. 어차피 학위를 마칠 생각이 없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나는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실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임을 알게 되었다.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시험을 치면 비참할 정도로 형편없이 실패할 게 분명했다. 실패에 대한 예감이 나를 불편하게 했고 이 불편함이 내면의 목소리를 작동시켜 시험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계속 짓거리도록 만든 것이다. 바로 그런 나를 없애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나는 행정실의 실수를 더 이상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 그것은 나를 한층 더 내려놓을 수 있는 도전이었다. 나는 3 과목의 시험을 모두 치르고 3번째 시험의 실패를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처음 2 시험은 전혀 문제없이 지나갔다. 앨런과 많이 공부한 과목이어서 내용을 상당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시험날이 다가오자 나는 불가피한 실패에 대비해 마음을 다잡았다. 시험장으로 당당히 들어가 내 에고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리라. 하지만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았다. 시험 과목은 국가 재정이었는데
나는 교과서를 시험 전날에야 꺼냈다. 그리고 그 큰 책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옆에 둔 채로 요가를 했다. 요가가 끝나자 평화롭고 고요한 기분이 나를 가득 채웠고 나는 다음 날 있을 참사를 온전히 직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목에 떨어질 칼날을 검사하는 기분으로 나는 책을 들어 아무 페이지나 펼쳤다. 그리고 내 앞에 나타난 2페이지를 읽었다. 이 의식을 3차례 반복한 뒤 나는 내맡기기로 한 내 결연한 의지를 알리듯 책을 하늘 높이 치켜들었다. 다음 날 나는 목소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면밀히 지켜봤다. 놀랍게도 나는 다가올 일 앞에서 매우 큰 평화를 느끼고 있었다. 오전 명상 후 나는 책을 다시 꺼내 아무 페이지나 펼쳤다. 알고 보니 내가 전날 펼쳤던 세 부분 중 하나였다. 나는 그 페이지에 나온 복잡한 차트를 살펴본 뒤 책을 다시 책장에 꽂았다. 그날 아침 나는 경영대 건물 밖에 주차를 해놓고 들어가기 전에 잠시 명상을 했다. 내면은 여전히 매우 고요했다. 그저 평화롭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뿐이었다. 내가 진짜 시험을 통과했구나 라고 느꼈던 것이 기억난다. 설령 죽어도 하기 싫은 것을 삶이 가져다 준다고 하더라도 나에게는 마음 깊이 내맡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나는 경제학부가 있는 위층으로 올라갔고 행정조교로부터 시험 문제를 받았다. 총 6개 문제 중 3개만 작성하면 된다고 했다. 시험지를 건네받으며 슬쩍 훑어본 순간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고 눈에는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어제 마구잡이로 펼쳐본 책 3곳에서 문제 3개가 나온 것이다. 나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나는 그곳에 오래 서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그런 일이 또 일어난 것이다. 나 자신을 초월하겠노라 하는 명분하에 나는 나 자신을 내맡기고 내 개인적인 두려움을 기꺼이 직시했다. 그러자 따놓은 지옥으로 추락해야 할 마지막 순간에 오히려 하늘로 들어 올려진 것이다. 나는 지정된 방으로 들어가 쓰고 또 썼다. 마음에 뿌려진 영감의 씨앗은 매우 신선한 상태였다. 2번이나 펼친 곳에서 나온 차트는 그대로 그리는 것을 넘어 윤세까지 할 수 있었다. 나는 답안지를 제출하고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 상태로 집을 향했다. 시험을 치러 갈 때만 해도 삶은 내 일부의 죽음을 기꺼이 맞이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깨달았다. 삶은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비켜달라고 요청한 것이었다. 나는 내가 과감히 그 부름에 응했다는 사실이 너무도 기뻤다. 며칠 후 고프만 박사가 나를 불러 내가 국가 재정시험을 얼마나 잘 봤는지에 대해 상찬을 늘어놓았다. 학장님으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으면 기뻐야 마땅한데도 왠지 죄책감이 들었다. 나는 자초지종을 모두 털어놓았고 혹시 문제가 될 일은 없겠느냐고 물었다. 고프만 박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어깨에 손을 올려놓은 뒤 그렇게 겸손할 것까지는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나를 사무실 밖까지 배웅했다.